자, 지리적 기후 인자 중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2번이 되겠죠. 2번 지리적 위치와 수륙 분포. 그 지역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것이 바닷가 근처인가, 육지 깊숙이 있는가, 동쪽인가, 서쪽인가 이런 위치에 따라서 기후가 영향을 받습니다. 기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이 지리적 위치는 위도보다는 작은 규모에서 어,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연중 타골풍으로 편서풍이 부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근데 바지사면, 즉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연중 온난 습유난 날씨를 가지게 될 것이고, 비를 뿌리고 바람, 의지사면, 등지고 있는 지역은 어,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분다든지, 그리고 대륙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지역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바람 바지사면과 바람 의지사면이 날씨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역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 그 지역의 기후나 어,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기온이나 강수, 바람 등에. 자, 예를 들면 이 그림을 잘 보면 이 첫 번째 지도는 1월에 등온선을 나타내는 지도고요. 이것은 7월에 등온선을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자, 1월의 등온선을 보면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요. 1월의 등온선 대륙의 유라시아 대륙을 보라고 봅시다. 유라시아 대륙의 어, 서안과 동안의 등온선의 패턴이 다릅니다. 서안을 보면 대륙의 서안은 1월 등온선이 극쪽으로 이렇게 약간 굴곡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극지역까지 고위도 지역까지 따뜻한 날씨가 계속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등온선이. 그 다음에 대륙의 동안을 보면 대륙의 동안 지역은 이 등온선의 방향이 굽었는데 적도 쪽을 향해서 굽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망곡이. 그거는 이 저희도 이 지역 훨씬 더 이 지역이 겨울에 춥다는 것을 다 같은 위도라 하더라도 대륙의 동안이 이 지역이 훨씬 더 춥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여름에는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자, 여기는 어딘가 하면요. 네. 여기는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이게 유라시아 대륙의 대륙 서안의 지역, 대륙 서안의 해양성 기후 지역이 나타나는 곳 대표적인 곳인데 아일랜드 지역이에요. 예, 여기가 믿거나 말거나 1월에 사진을 찍은 겁니다. 1월에 이렇게 파릇파릇 새싹들이 아직도 싹들이 풀들이 초원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겨울철에도 얼마나 온화한 기후를 나타내는지 우리가 이 초록색 들판을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1월 달에 대륙 서안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대륙 동안에 볼 수 있을까요? 네, 어렵겠죠. 자, 그 다음에 수륙 분포. 지구상의 육지와 해양의 배열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수륙의 수평적인 분포는 지구는 해양과 육지가 7대 3 정도 비율로 바다가 더 넓죠. 그래서 수반구, 즉 물을 가장 많이 바다를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수반구의 경우에는 해양이 거의 9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육반구의 모습은 해양이 꽤 많이 한 거의 53% 맥시멈 보여주는데요. 예, 이것이 바로 육반구고요. 이것이 바로 수반구의 그림을 보여주는 건데, 자, 이렇게 어, 대륙의 어, 음, 바다 근처인가 그리고 해양 근처인가 이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비열 때문입니다. 비열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인데요. 물질마다 다 이 비열의 크기가 다릅니다. 근데 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열이 큰 물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육지는 그만큼 적은 에너지만을 줘도 금방 가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빨리 가열되고 빨리 식는다는 걸 알 수 있고, 바다는 훨씬 더 큰 에너지를 줘야만 에너지가 즉 열이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비열의 차이를 보여주는 차이가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기에 이 샌디에고와 캘리포니아의 샌디에고랑 이 댈라스, 텍사스의 댈라스 지역인데요. 이 두 지역은 거의 위도가 비슷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두 지역의 기온을 보면 네, 비슷하죠. 북이 32.51, 32.51로 거의 비슷한 지역인데, 댈라스, 내륙 깊숙이 있는 댈라스는 연평균 기온이 18도시고요. 샌디에고는 또 똑같이 18도입니다. 그렇지만 똑같이 연평균 기온이 18도라 하더라도 달라스의 경우에는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샌디에고는 바닷가 근처라서 여름에 가장 더운 달이 대략 7월 정도인 것 같은데요. 이 7월, 8월의 기온과 1월 달 가장 추운 달의 기온과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죠. 대략 한 몇 도 정도 될까요? 네, 여기가 최고가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의 차이가 이 댈러스 지역에 비해서 샌디에고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이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지역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 또 하나의 원인이 바로 이 대륙도라는 것인데요. 내륙 깊숙이 있으면 있을수록 수분의 근원이 되는 바닷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건조한 기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대륙도에, 그러니까 즉 바다로부터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막이에요. 바로 타클라마칸 사막이라든지 고비 사막 같은 게 대표적인 예이고요. 그 다음에 아열대 고압대 연중 하강 기류가 발생해서 공기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막이 발생하는 지역이 사하라 사막과 아라비아 사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류가 그 주변 지역을 지나기 때문에 네, 사막이 발생한 지역이 아타카마 사막과 나미부 사막이 되겠어요. 사막이라 하더라도 그 위치에 따라서 발생하는 원인이 다르다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의지사면과 바람 바지사면 중에서 연중 해양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은 어딜까요? 네, 바람 바지사면이겠죠. 예, 유라시아 대륙의 서안과 동안 중에서 연교차가 더 적은 곳은 네, 유라시아 대륙의 서안이 되겠죠. 동안인 우리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동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계절적인 연교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지역이 대표적인 예죠. 그리고 대륙과 해양 중에서 비열이 더 높은 곳은 네, 해양이 되겠죠. 물이 더 비열이 높다 그랬어요. 대륙은 비열의 차이가 적기 때문에 빨리 더워지고 빨리 식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연교차도 커지겠죠. 그 다음에 타클라마칸 사막은 다음 보기 중에서 어느 것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만들어진 사막인가? 네, 대륙도가 되겠습니다. 바다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리적 기후인자 중에서 두 번째 지리적 위치와 수륙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내용들로는 비열의 차이, 그 다음에 수륙 분포에 의해서 어떤 기후가 나타나고 강수량과 기온에 어떤 연교차에 특히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크게 사막의 종류 세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서 대륙도,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내륙 깊숙이 있기 때문에 사막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예가 타클라마칸 사막과 고비 사막이었습니다. 그 외에 아열대 고압대에 위치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막과 한류의 영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막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습니다.